아, 선생님은 벌초 작업 경험이 좀 있으세요? 아, 저는 뭐 군대에서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벌초 작업들 다 하고 나오신 거예요? 네, 요새는 뭐 군대 간다고 꼭 총만 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벌초 시즌 때 네. 하루에 많이 벌 때는 뭐- 얼마 정도 버시는지? 120 정도? 120. 네. 뭐 누구나 뛰어들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관점은 절대 아니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벌초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답니다. 네. 벌초를 부업으로 하세요? 네네네. 벌초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했을 때 이제 생활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거를 얘기를 듣고 네. 이제 군 시절에 이제 벌초를 배웠기 때문에 한번 블로그에 올려서 한번 대행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이제 7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분들이 벌초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도 보면은 아시다시피 네. 굉장히 오지의 자리에 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깎기 힘들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멀리서 또 오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의뢰를 많이 주시죠. 6시밖에 안 돼서 네네. 사실 되게 이른 시간부터 작업하시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8시 20분이 일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해서 준비를 했을 때 딱 밝아지면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좀 늦어지면 개인이 의뢰한 게 많은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밀리면 또 약속을 못 지키니까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꼭 맞춰드리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의뢰가 많다고 하신 거 보면 네네. 요즘에 벌초를 좀 대행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전보다 많이 늘어나가는 추세고요. 네. 또 이거는 저같이 그 벌초를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한번 맡기기 시작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올해 새로 들어온 물건이 있고 작년에 하셨던 분들 의뢰 들어오는 게 점점 합쳐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양이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여기까지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송풍기랑 갈키랑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스박스랑. 예. 저는 벌초라고 해서 애초기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왜 장비가 많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불어라고 이제 강력한 바람으로 이제 불어내는 역할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자잘한 것들은 다 불어내고 네. 큰 것도 날아가긴 하는데 네. 이제 이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불어내야 이제 작업이 빠르고, 평지 같은 거 밀 때는 이제 잔디깎기 미는 것도 있고 한데 오늘은 저쪽에 보시면은 네. 저 산속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산속에요? 네. 문턱쯤에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이거 들고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네, 여기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 물 빠지는 거 조심하세요. 네, 선생님, 그 묘지는 어떻게 찾아요? 묘지는 네. 제가 사전에 항공사진을 보고선 네. 안 보이면은 과거 항공사진까지 검색을 해서 미리 출력을 해요. 네. 그래서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일단은 올라가서 뚫어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네.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길을 잘못 뚫어가지고 네. 2번 작업한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여기를 한 10m 정도 하고. 네. 여기 이 길이 아니구나. 오늘 이 장소가 첫 번째 장소입니다, 여기가. 여기하고 또 여기 밑에부터 네. 저 위까지. 그래요? 네. 묘지가 있는지는 네, 망주석이라 그러죠. 나무석으로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없어도 저쪽에 네. 보시면 봉분이 이렇게 네. 자풀이 나 있지만 이렇게 이게 볼록 솟은 게 보이죠? 네. 근데 일반인 분들이 위치를 찾기에는 사실은 항공사진인데, 네. 최근 항공사진에서는 안 보일 수 있을 때 이제 과거 연도 사진을 보시면 네. 그때는 이제 보이는 연도가 있어요. 네. 그걸 보고서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찾기 쉽죠. 여기 올라오는 것만 해도 되게. 그래서 보통은 서울 사시는 분들이 네. 와서 이런 작업을 직접 하는 것도 힘들고 차도 밀리고 하는데, 네. 대행 작업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많이 맡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묘가 4개가 있는 건가요? 지금 묘가 위에 몇 개예요? 2기, 아래가 2기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긴 전에도 왔다고 하신 거 보면 네네.
한번 하셨던 고객들이 또 맡기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럼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맡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꽤 많이 있어요. 한 번 맡기면 거의 80% 요율로 다시 맡기세요. 아니, 사실 이렇게 너무 무성해서. 아니요, 금방 깎습니다. 금방 깎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냥 필요할 때만, 아, 필요하실 때만. 네, 필요할 때만 아.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선생님도 본업이 따로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건설. 건설업.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군대에서도 많이 했고요. 아, 예, 그래서 경험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벌초 작업들 다 하고 나오신 거예요? 네, 요새는 뭐 군대 간다고 꼭 총만 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군대 있을 때 벌초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좋은 데 나오셨나 보네. 아니, 치사병 출신이라. 그러셨구나. 거의 군대에서 배우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장비가 어떤 장비가 이제 고장이 없고 좋은지 그런 거 설명을 좀 드리고 하죠. 네. 이 장비 가격대는 얼마 정도예요? 그거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보면은 한 60만 원대. 저 아래 아까 말씀드린 송풍기 같은 경우는 네. 한 80에서 9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처음에 싸구려 예측이 중고 한 대하고 네. 갈키 하나로 혼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장비를 늘려 나간 거예요. 벌면 장비 사고 벌면 장비 사고. 벌초 시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8월 말. 네. 그러니까 8월 말에 하시는 분들은 산소도 일찍 오세요. 일찍 지내시고 이제 명절 때 다른 데 뭐 가시든지 하시고. 네. 시즌은 한 2주, 3주 전부터 보시면 되죠. 그때 되면은 어딜 가셔도 산소에 사람들이 많이 풀 깎고들 계십니다. 예측 소리 여기저기 많이 나고. 또 시즌에는 작업하고 있으면은 네.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드린 적도 있고, 그분이 인연이 돼서 다음에 의뢰를 맡기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작업은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주의하실 점은 이제 항상 그렇지만은 저도 지금 안전장구를 지금 이게 벌목 바지고 네. 이게 이제 안전장갑이고 네. 이제 헤드셋 소음 때문에 헤드셋에 앞에 네. 망 있고 뒤에도 헬멧이 있지만 네. 작업하는 작업하는 데서 꼭 10에서 15m 정도는 떨어지셔야 돼요. 네. 얼마 전 기사에서도 사망사건 제가 봤는데 네. 이게 예측이질 하는 사람이 사고가 나는 확률보다 옆에서 있다가 그냥 날아온 칼날 맞아갖고 이렇게 다치시는 분들 많아요. 돌도 보면은 이 안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잡석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제가 예측기를 쳐버리면 얘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도 앞에 보시면 이렇게 찌그러져 있잖아요. 네. 이게 돌이 저한테 저한테 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안전장구 하시고 멀리 떨어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묘지만 벌초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무도 막 베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나무도 베요. 나무도 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 나무들이 가만히 내비두면 네. 계속 성장하다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요 햇빛을 가리겠죠. 햇빛을 가렸어요. 네. 아예 그냥 큰 나무도 이제 엔진톱으로 베드린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일이라. 아까 얘기 듣기로는 오늘 3건 작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끝나면 바로 또 차량으로 여기서 대충 한 30분 정도 이동하는 거리에 한 개 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유일한 쉬는 시간이 운전하는 시간입니다. 운전하시. 네. 운전하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 그래야 소화를 하니까. 네. 벌초 시즌에는 이렇게 하루에 3건씩은 들어와요? 크기에 따라 틀려요. 지금 여기는 아래 2개, 위에 이렇게 2개잖아요. 네네. 이런 면적은 하루에 둘이 하면 한 5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혼자서 작은 거 하면은 6건, 8건, 10건 정도는 해요. 네. 근데 이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의 상황에 따라 뭐 네. 틀린데, 뭐 너무 열악한 현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쉬운 현장이 있거나 그것도 운이에요, 진짜. 같은 돈을 벌더라도 그날은 너무 쉽고 어떤 달은 그때보다 좀 덜 벌었는데도 너무 어렵고 이런 경우가 너무 허다하니까 네네. 그래서 견적을 낼 때마다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견적은 어떻게 산출해요? 일단은 차를 옆에 댈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항공사진으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실제 묘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면적을 산정해서 거기다 곱하기 단가를 하는데 네. 그것도 역시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그 단가도 조금씩 틀려지고 잔디만 조금 있어가지고 금방 치고 나갈 수 있으면은 좀 더 싼 거고 여기같이 이렇게 막 잡풀들이 많고 치울 게 많고 산속에 한참 걸어와야 되고 그러면 네.
조금 더 감가가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런 그렇겠네요. 부분이 있어요. 네. 아, 그럼 실례가 안 되면 여기 작업 비용 여쭤봐도 돼요? 여기는 제가 한 40만 원 받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날이 네. 날을 선택하실 때 이제 이거는 제가 안전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무수히 돌을 치고 뭐하고 했지만은 여기 뭐 다 달았어요. 네. 근데 가끔 이빨 나가는 날이 있어요. 깨지는 날. 그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측이 작업하실 때 꼭 안전 인증 번호 있는 거 확인하세요. 하시고 사세요. 또 칼날이 많네요. 아 이거요? 네. 네, 제가 왜냐면 저는 한 장소를 깎으면은 칼날이 남아있든 뭐든 무조건 교체를 해요. 뭐 안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로 깎아야 그게 어떤 최소한의 그냥 예의라고 생각을 좀 드는 게 있어서. 그럼 작업하실 때마다 새 칼날로? 네, 꼭 새 걸로 바꿉니다. 제가 돈이 뭐 얼마가 들든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거 말벌인데? 여기 있나봐. 4마리다 4마리.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말벌이 많네요. 지금 어서 온 거예요, 다. 야, 이제 너가 네. 쏘야지 이제 네? 유튜브 각이 나오지. 아니요, 안전한 게 제일이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이런 시기 때 뉴스에 보면 네. 뭐 벌에 쏘인다던가 네. 뱀에 물린다던가 네. 아까 말씀하셨던 애촉이 날에 베인다던가 네. 이제 그런 사고들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네. 혹시 작업하시면서 네. 사고 있으셨어요? 철심이 박힌 적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데 이제 화병을 놓잖아요. 아, 네네. 화병을 놓거나 이제 인조 조화 그거를 땅에 꽂아놓고 그냥 가시는데 네. 지금 이렇게 풀이 막 긴 상태에서는 그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쪽을 정리하다가 날로 탁 쳤는데 철심이 부러지면서 총알처럼 푹 날라와서 여기에 박혀버린 거예요. 박혔는데 작업은 해야 되니까 빼고 그날 하루 종일 일하고 급기야 이제 저녁에 이제 열이 나가지고 제발 응급실 가서 파상풍 주사 3대 맞고 또 그 다음날 또 일했죠. 변수들이 많네, 현장에서. 많죠. 많은데 그것도 익숙해지면은 뭐 네. 크게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래요. 온도가 34도, 36도 이런 데서 뭐 이러다 보니까 네. 대상포진도 걸렸었어요. 대상포진도 걸려가지고 작업할 때만 해도 풀독인 줄 알았어요. 네. 여기 가슴부터 이제 등까지 다 퍼져서 네. 그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대상포진 걸린 상태에서도 작업을 하셨어요? 네, 계속 했어요. 한 보름 정도 계속 했어요. 어쨌든 추석은 다가오고 이제 맡기신 분들한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어쨌든 전 약속은 꼭 지키는 게 제 신념이라서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아파요. 계속 신경통이 미세하게 남아 있어요. 벌초로 부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본업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본업이 있죠. 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본업을 좀 여쭤봐도 돼요? 아, 본업은 저 개발 사업 하는데 보상팀장으로 있어요. 그 일은 한지 벌써 10년이 좀 넘었죠. 좀 안정적인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도 이렇게 벌초 대행을 부업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 본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언젠가 끊기게 되면은 이 일이라도 해야지만이 어쨌든 가족을 먹여 살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벌이 막 날아다니고 이럴 때 좀 쉬어줘야 돼요. 네. 애초에 약간 안 돌려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해보시면 알죠. 이게 삭삭삭 그냥 긁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감을 익히기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은 예측이 붐대 무게가 내 팔 힘에 이제 익숙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 어느 정도 높이로 온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이제 편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힘을 주고선 그 높이 맞추려고 어거지로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팔이 아픈 거지. 애초기와 팔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네. 그게 몸에 익으면 네. 이제 좀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깔끔해졌네요. 근데 여기서도 네. 불어낸 다음에 조금 눈에 띄는 데 있으면 또 한 번씩 마무리 해드려야죠. 그래서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죠. 네, 이제 묘가 잘 보이네요. 여기 한 2시간 정도 작업한 것 같은데. 네네. 인터뷰 시간 제외하고 하면은 원래는 이 정도 1시간 반이면 네. 개인이 와서 한다고 하면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두 분이 오시면 제가 볼 때는 한 반나절 하실 겁니다. 반나절이요? 네.
그럼 이렇게 벌초 작업이 다 끝나면 네. 그 의뢰해주신 분께는 어떻게 알려드려요? 사진 찍어서 보여드려요. 아, 사진 보내드려요? 네. 근데 저는 의뢰자분들 중에 네. 몇 년간 얼굴을 한 번도 못 뵌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서로 목소리만 알아요. 아, 선생님은 집안 벌초는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집안에서 급이 별로 안 높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예, 급이 높은 분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아, 제가 장손이라서. 아이고, 어떡해요. 아, 대행을 맡겨야죠. 혹시 이렇게 작업 다 끝내고 나서 네. 보시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좋아요. 후련하죠. 사실. 벌초 시즌 때 네. 하루에 많이 벌 때는 뭐- 얼마 정도 버시는지. 120 정도? 120. 네. 그냥 숨도 안 쉬고 일 계속 하면요. 그러니까 인부도 안 쓰고 나 혼자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7시에 들어가고 밥 먹는 시간 30분, 운전하는 시간 빼고 계속 일하면 그 정도 돼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추석 시즌 때마다 항상 벌초들을 하시지만은 네. 제가 아까 영상 속에 설명드린 것처럼 안전 인증이 된 날을 쓰시고 또 안전장구도 또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네. 선생님도 마지막 혹시 하고 저요? 싶은 저는 뭐 항상 보기 좋고요, 열심히 해서. 네. 예, 그래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예, 기분 좋고. 그리고 돈도 많이 주니까 좋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